신인간혁명 15권 이케다 다이사쿠 개화. 니시자키는 어선을 타고 다닐 때부터 동료 중의 학회원에게서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신이나 부처 같은 것은 모두 없다는 생각으로 전후의 혼란기를 살아온 그는 종교 이야기에는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니시자키가 뱃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그 학회원은 그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집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자주 따돌렸다. 고함치며 되돌려 보내도 학회원은 또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왔다. 니시자키 씨, 이 신심을 하면 당신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학회원에게서 니시자키는 자신에게는 없는 열의와 확신을 느꼈다. 이와 동시에 내가 신심을 하겠다고 말하면 우리 집엔 더 이상 안 오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알았네. 창가학회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니시자키는 가족과 함께 입회했다. 1958년 1월의 일이다. 학회원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리고 입회한 그날부터 근행이다, 절복이다, 교학이다 하면서 학회원은 더욱 빈번히 찾아왔다. 니시자키의 오산이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근행과 창제를 하는 사이에 지병인 편도선염이 나아 통증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실제로 공덕이 있었다. 이거 얕봐서는 안 되겠구나. 더군다나 신심을 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즐거워. 본격적으로 신심을 해볼까? 생명의 실감은 100만 마디의 이론보다 더 뛰어난 법이다. 니시자키 겐타는 성격이 외골수록 고든 사나이였다. 한번 정하면 철저하게 거침없이 곧장 나아갔다. 아내 아키코와 함께 열심히 절복과 혼교를 하러 다녔다. 방문했지만 만나주지 않아 되돌아오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찾아온 학회원을 만나주지 않고 쫓아보냈기에 그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니시자키의 일에 차질이 생겼다. 그의 장사는 다랑어 잡이를 나가는 뱃사람에게 물품을 건네주고 돌아왔을 때 돈을 받는 외상 판매였다. 사람이 좋은 니시자키는 물품만 팔아도 수금을 잘 하지 못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4년쯤 지났을 때는 막대한 빚 때문에 결국 앞이 막히고 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 신심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방심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망은 없었다. 이젠 야반도주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나 창제에 힘쓰는 사이에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나는 이제까지 미사키 사람들을 절복하러 다녔다. 그런 내가 도망치면 어느 누구도 학회원이 하는 말을 믿지 않게 된다. 미사키의 광선 유포는 뒤처진다. 나는 학회원이다. 창가학회의 니시자키다. 광포를 위해 미사키의 뼈를 묻자. 결코 도망칠 수 없지. 창가학회 멤버라는 긍지가 야반도주를 단념케 했다. 도망치지도 숨지도 말고 폐를 끼친 곳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용서를 빌자.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다달이 갚아 나가는 것으로 양해를 얻자. 그러나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 행동을 분기시키기 위해 그는 힘껏 창제했다. 제목은 용기의 원천이다. 진지하게 기원하면 결심이 선다. 힘이 솟구친다. 고대 로마의 철인 세네카는 썼다. 최고의 선은 깨지지 않는 마음의 강함이라고. 채권자들은 그의 요청을 그럭저럭 받아들였다. 니시자키의 성실한 자세를 인정한 것이다. 성실함이야말로 타인의 마음속 바윗돌도 움직인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자금이 없었다. 그러나 창고에는 팔고 남은 통조림이 많이 있었다. 그것으로 식료품점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미사키의 친구들이 니시자키 겐타의 제기를 응원했다. 식료품점 점포를 싼 값에 빌릴 수 있도록 집주인과 교섭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에도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었다. 니시자키는 지역 사람들에게 깊은 은의를 느꼈다. 광선유포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의 일념이 법화경의 행자를 수호하는 제천선신을 움직인 것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일했다. 당초에는 매상도 적었다. 빚 갚는 날짜가 밀린 적도 있었다. 불단에 매달려 뒤흔들 듯한 심정으로 사나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힘껏 기원했다. 본주님, 지역 광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게 재력을 주십시오.
광선유포의 힘이 되고 싶다는 강한 결의가 그를 지탱했다. 물품을 팔기 위해 날마다 지혜를 짜냈다. 얼마 후 주변에 주택들이 잇따라 세워져 장사가 번창했다. 그리하여 10년이 채 안 되어 막대한 빚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다. 사회는 격동하고 있다. 사업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결코 자신에게 지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사업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패한다. 낙담, 도피, 자포자기, 그 마음이 자신을 망쳐버린다. 신앙이란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분기시키는 정신의 궁극적인 힘이다. 훌륭하고 씩씩하게 재기한 니시자키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신용을 쌓았다. 그런 그가 미우라시 지역장이 된 것이다. 지역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니시자키에게 말을 건넸다. 지역장은 지역 광포를 추진하고 사람들을 서로 맺는 우호의 명사입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책임을 맡는 행복 시장입니다. 어디까지나 신심을 근본으로 사회 부흥의 책임자가 되어 지역을 번영시켜 모범적인 낙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전력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니시자키는 지역 사람들에게 보온할 생각으로 이 땅에 인간 공화의 낙토를 구축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더욱이 신이치는 니시자키에게 와카를 선사했다. 영예로운 미우라 땅에서 그대여 서라. 사자의 자식이라면 오늘도 두려워 말고. 카니발은 그 후에도 횟수를 거듭하며 지역 훈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니시자키 겐타 지역장과 약속한 대로 미우라를 지역 우호와 사회 공헌의 모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사키 회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자전거로 주변을 자주 돌며 그곳의 가게에 들러 대화를 나누고 지역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기피했다. 허물없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많은 우인이 생겼다. 그 중에는 시니치의 인격에 공감하여 입회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시니치는 미사키 동지가 경영하는 가게와 집도 방문하여 격려를 거듭했다. 뒷날의 일이지만 니시자키의 식료품점에도 찾아갔다. 또 미사키 청년문화연맹은 미사키 카니발을 추진하는 일 외에 교육 세미나와 지역 영화 감상회 개최, 양로원 위문, 꽃 증정 운동 등 착실한 지역 공헌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한 공헌에 대해 미우라시 등에서 표창도 받았다. 이 제1회 미사키 카니발을 개최한 1971년경부터 학회 청년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신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자주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운동을 전개했다.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자 야간 순찰을 시작한 멤버도 있었다. 자연 보호와 환경 보존을 위해 지킴이 모임을 결성하여 지역 청소와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도록 한 곳도 있다. 녹화 운동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청년들도 있었다. 이런 것이 지역에 정착하여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실로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키겠다. 이 지역을 반드시 번영케 하고야 말겠다. 그것이 불법을 수지한 자의 사명이다라는 결의에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일과 학업과 학회 활동 사이에 짬을 내어 착실하고 끈기 있게 사회에 거듭 공헌했다.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학회를 깊이 이해하게 됐고 모두 공감과 칭찬을 보내게 되었다. 민중과 연대를 잃지 않는 한 무적이다고 함은 건국의 아버지 은쿠루마 대통령의 신념이다. 1971년 하계 강습회는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10만 명이 참가했으며 총본산 다이세키사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강습회에서는 소년부와 중등부를 제외한 각 부에서 이틀 동안 입정 안국론을 연찬했다. 더욱이 창제회도 꽤 많이 실시해 본격적인 신심 수행의 장이 되었다. 그동안 야마모토 신이치도 총본산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고등부 학예 강습회가 진행 중인 8월 5일의 일이었다. 이날 대규모 태풍 19호가 규슈 지방에 북상하여 세찬 비바람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가옥의 마루 위까지 물이 차는 등 피해가 확산되었다. 총보산 주변도 단속적으로 강풍을 수반한 비가 계속 내렸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매우 심해졌다.
그러나 고등부 멤버는 생기에 넘쳐 어서 강의와 웅변 대회 등에 참가했다. 오후 6시 무렵이었다. 총본산 세센보에 있던 신이치에게 한 간부가 당황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지금 막 후지노미야시 시장에게서 등산부장 앞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방의 아사기 리고 원에서 보이스카우트 세계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데 태풍으로 위험하니 참가자 6천 명 정도를 이쪽으로 피난시켰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총본산에는 7천 명의 고등부 멤버들이 있어 어느 숙사든 다 꽉 찼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받아들이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신이치는 지체하지 않고 말했다. 세계에서 모여든 소년들이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즉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강습회 행사를 변경해서 대강당과 대화성도 개방합시다. 곧장 종무원과 연락해서 우리의 의향을 전하고 상담해 주십시오. 개인이든 국가든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은 상부상조의 정신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주장했다. 불법은 생명의 존엄을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명을 지키고 인간을 소중히 하는 것이 바로 불법자의 근본 의의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등산부장을 맡고 있는 히라하라 게이스케가 즉시 종무원과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받은 종문 섭외 부장은 말했다. 이쪽도 후지노미야 시장한테서 똑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디 수락해 주십시오. 또 대강당 등을 개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큰일 났군요. 그럼 검토한 뒤 곧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왔다. 이러한 사태에서는 어쩔 수 없군요. 우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전에 잼버리 운영본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소로 사용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설마 현실이 될 줄이야.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라는 망연자실했다. 잼버리 개최 일정은 학회의 학예 강습회와 중복되어 있었다. 당연히 종무는 그 시점에서 학교에 연락을 취했어야 하지 않는가. 연락이 있었으면 학회는 이를 위한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학예 강습회를 실시했을 텐데 연락과 보고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면 매사에 파탄을 초래하는 원흉이 된다.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안이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히라하라는 왜 곧장 연락을 주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려다 꾹 참았다. 사태는 서둘러야 했기 때문이다. 종문 섭외부장은 나머지 일은 모두 맡길 테니 학회 측에서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하며 전화를 끊었다. 러시아 철학자 베르자예프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자기 구제란 이웃 사람을 구제하고 타인을 구제하며 이 세상을 구제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히라하라는 즉시 후지노미야 시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받아들이겠다고 알렸다. 시장은 말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즉시 버스 35대로 연이어 수송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는 세계 각국의 보이스카우트가 함께 캠프를 하면서 상호 이해와 우정을 깊이 다지는 대회다.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아사기 리고원에서 연 이 대회는 일본에서는 첫 개최였다. 아사기 리고원에서 연 세계 잼버리는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예정으로 세계 87개국 지역에서 2만 3천 명의 보이스카우트가 모였다. 첫날인 2일은 좋은 날씨 속에 막을 열어 선명한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을 우러러 볼 수 있었다. 3일 밤에도 보름을 이틀 앞둔 큰 달이 맑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4일 저녁 무렵부터 세찬비가 단속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태풍 19호가 접근하면서 점차 바람도 거세졌다. 야영지는 표고 720m에서 860m에 위치하고 있다. 큰 비는 탕류가 되어 초원으로 흘러내려와 텐트 안까지 침수됐고 움푹하게 파인 땅에는 50cm가 넘는 물이 괴었다. 5일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텐트를 이동하거나 다른 텐트로 긴급 피난하는 등 야영지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흠뻑 젖어 피난하는 소년들은 추위에 떨었다. 날이 밝자 비바람은 더욱 그 강도가 심해졌다. 침수되거나 강풍에 날아가는 텐트가 속출했다. 거의 수몰된 야영지도 있었다. 5일 오후 4시부터 세계 잼버리 운영본부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폭풍우가 이튿날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재해를 입은 멤버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밖에 없었다.
피난해야 할 인원은 전체 참가자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천 명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긴급히 받아줄 곳이 있겠는가? 다이세키 사회는 사전에 의뢰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운영본부 관계자는 기원하는 심정이었다. 항상 예측 불허의 사태를 고려하여 만전을 기해 두는 것이 리더의 책무라 해도 좋다. 피난시키겠다는 운영본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자위대 버스회사가 운영본부와 합류해서 긴급 대피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후지노미야시 시장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다이세키사의 피난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보낸 것이다. 학회 측에서 승낙한다는 연락이 와서 버스를 이용해 즉시 보이스카우트를 다이세키사로 옮기기 시작했다. 피난자 수용이 정해지자 다이세키사의 세센보에 있던 야마모토 시니치가 간부들에게 말했다. 피난에 오는 보이스카우트 멤버는 흠뻑 젖어 있거나 틀림없이 불안한 마음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성대하게 환영합시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요도 준비합시다. 대강당 1층에는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전화도 설치하여 보이스카우트를 수용할 환영 지휘본부를 설치합시다. 신이치는 잇따라 재빨리 지시를 하고 세센보를 뛰어나와 차로 총본산 매점으로 향했다. 시계바늘은 오후 6시 10분을 가리켰다. 비바람은 차창 유리를 세차게 내리치듯 격렬하게 내렸다. 매점에 도착한 신이치는 판매하는 수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수건은 한 묶음에 몇 장입니까? 모두 몇 장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감싸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신이치였지만 절박한 목소리였다. 판미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선 여기 있는 걸로 800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걸 전부 구입하겠습니다. 신이치는 비에 젖은 보이스카우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구입하려고 달려간 것이다. 배려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세심하고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순간마다 상대방을 생각하여 최대로 성의를 다하는 데서 인간성은 빛을 발한다. 신이치는 차를 운전하는 청년에게 말했다. 수건을 다 실으면 서둘러 수소쿠도로 갑시다. 수소쿠도는 평소에는 참여자의 휴식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 피난자 제1진을 우선 이곳에 수용하기로 했다. 아사기리 고원에서 다이세키사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리며 신이치가 스소쿠도에 왔을 때 마침 제1진 멤버가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는 보이스카우트들은 비에 흠뻑 젖었고 신발과 발은 진흙투성이었다. 지쳐서 녹초가 된 소년도 있다. 신이치는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에게 쾌활하게 말을 건넸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쉬세요. 아무쪼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며 준비한 수건을 건넸다. 그곳에 보이스카우트 일본연맹 이사장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찾아왔다. 이번에 긴급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승낙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감사듯이 말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입니다. 우리도 전력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비에 젖었는데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도 담요도 준비했습니다.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손을 써 두었습니다. 우리의 우정 표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내민 신이치의 손을 이사장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강하게 거머쥐었다. 궁지라는 캄캄한 밤에 빛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다. 그것은 타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성실의 불꽃이라 해도 좋다. 미국 제32대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는 문명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는 상호 존경이다 라고 말했다. 그 후 신이치는 대강당으로 향했다. 비는 단속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었다. 대강당 앞에 서서 신이치는 말했다. 지금부터 차례로 멤버들이 대강당에 도착할 테니 이 주위에 환영하는 의미의 화토불을 피웁시다. 모두 기운도 내고 안심할 수 있을 테니 바로 준비합시다. 대강당 로비에는 책상과 의자를 운반해 환영 지휘본부를 설치했다. 여기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커다랗게 지휘본부라고 써서 붙여 놓읍시다. 영어로도 씁시다. 그런데 지금 대강당에서 무슨 회합을 하고 있습니까? 임원 청년이 대답했다. 오후 6시부터 고등부 전국 부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스카우트 멤버가 사용할 테니 조금 일찍 끝냅시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국제 우정을 위한 일이니까요. 신일치는 이런 제안도 했다. 보이스카우트는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고등부 어학위원회와 영어가 가능한 멤버도 통역단을 만듭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으니까요. 빨리 서둘러서 고등부원에게 협력을 구합시다. 신이치의 지시를 받은 간부는 달려갔다. 고등부 전국 부원회에서 담당 간부가 마이크로 호소했다. 지금 세계 잼버리에 참가한 보이스카우트 멤버가 태풍으로 인해 총본산에 피난 와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니 영어를 비롯해 어학에 자신 있는 사람은 손을 들기 바랍니다. 기쁘게도 그 자리에서 150명 정도가 손을 들었다. 부원의 장소에서 바로 나와 피난 와 있는 보이스카우트의 통역을 하면서 보살펴 줄 것을 부탁했다. 평소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된다며 멤버는 상당히 의욕에 넘쳐 있었다. 신이치의 진두 지휘로 청년부, 간부, 수송반, 고등부원 모두 하나가 되어 환영과 수용의 톱니바퀴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신혜 씨의 지시는 끊이질 않았다. 다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의사도 와 있도록. 다음 버스는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 바로 파악해 둘 것. 담요는 전부 몇 장이 있는지 바로 보고할 것. 식료품은 무엇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때마다 보고를. 신혜치는 애매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확인했다. 만약 긴박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보에 의거하여 일을 진행하면 엄청난 실패와 큰 사고로 이어진다. 정확성이 바로 행동의 생명이다. 신이치 일행의 분투를 직접 지켜본 음악대, 고적대가 피난 와 있는 보이스카우트를 위해 환영하는 의미의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제안이 나온다. 신이치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모두 크게 환영합시다. 세계 보이스카우트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줍시다. 밝고 활기찬 연주를 부탁해요. 신이치의 지시는 신속하고 적확했으며 게다가 상세하게까지 했다. 모두 배가 고플 때니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빵, 주스 등의 식료품입니다. 소년들에게 공복만큼 괴로운 것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직접 지휘본부에 설치한 전화로 매점에 남아있는 식료품을 확인하여 주문했다. 오후 7시 20분 화토불도 준비 완료했다. 보이스카우트를 태운 제2진 버스가 차례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도중에 전국 부원회를 마친 고등부원들도 대강당 앞에 늘어섰다. 새빨갛게 불타오르는 화토불과 음악대, 고적대가 연주하는 경쾌한 리듬, 그리고 고등부원이 따뜻하게 큰 박수로 맞이한 환영에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안함과 추위에 떨어 움츠리며 버스에서 내리는 멤버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꽃이 피었다. 신이치도 지휘본부에 있던 간부와 함께 대강당 입구에 서서 걸어오는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잘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그러자 웃는 얼굴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방금 외운 일본어로 인사를 하는 소년도 있었다. 도모 아리가또 스미마센. 신혜치는 함께 마중을 나온 간부들에게 말했다. 다들 가만히 잠자코 서 있지 말고 계속 말을 건넵시다. 설령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해도 말을 건네면 그 마음은 전해진다. 그것이 격려가 되어 용기의 불꽃을 밝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교류다. 대강당 안은 보이스카우트들로 가득 찼다. 소년들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무릎까지 진흙투성이가 된 소년도 있었다. 또 신발을 벗는 습관이 없어서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온 멤버도 있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닦아 달라고 통역을 담당한 고등부원이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부들은 대강당이 더러워질까 염려하며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다. 대강당은 의의 있는 건물로 건립하여 기진한 학계도 소중하게 사용해왔다. 그런 만큼 간부들은 대강당의 복도나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있기 힘든 심정이었다. 신이치는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는 것이 불법 정신입니다. 지금은 바닥이나 다다미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후에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고 만약 다다미가 쓸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면 바꾸면 됩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간파한 듯한 신이치의 말이었다. 간부들은 불법의 심오한 인간주의를 알게 된 느낌이었다.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비에 흠뻑 젖으면 서글퍼집니다. 나는 소년 시절 신문 배달을 했지만 도중에 비를 맞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신문이 젖지 않도록 우도시나 셔츠로 감싸면서 흠뻑 젖어 배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달랠 길 없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저 소년들은 이국 땅에서 캠핑을 하다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감기에 걸리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손으로 안전한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해서 즐거운 추억을 새겨 돌아가게 합시다. 스니치의 마음을 알고 간부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반성했다. 오후 8시경이 되자 보이스카우트가 탄 버스가 삼진, 사진 속속 도착하여 대강당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스니치의 지시가 떨어졌다. 여기에 있으면 비를 맞게 되니까 나중에 오는 멤버는 잠시 대객전의 기둥이 있는 곳에서 대기하도록 합시다. 또 고적대와 음악대는 계속 환영 연주를 해주기 바랍니다.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쓸쓸함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는 신이치의 강한 일념과 책임감이 가장 적절한 임기응변의 대응이 되었다. 연주를 들은 소년들은 크게 기뻐했다. 손을 이용해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부는 멤버도 있었다. 통역을 하는 고등부원들이 피난원 보이스카우트들에게 직접 빵과 주먹밥, 수박, 주스, 우유, 과자 등을 나눠주었다. 주먹밥은 총본산의 매점 사람들이 밥을 지어 제공한 것이다. 또 그 밖에 식료품은 수송반 청년들이 빗속에서도 총본산 매점을 비롯해서 후지노미야 시내까지 가서 조달한 것이다. 고등부원은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였다. 모두 뜻밖에도 생기발랄했다. 총실감도 환희도 순간마다 자기 사명을 느끼고 진지하게 행동하노라면 넘쳐 흐르는 법이다. 보이스카우트 소년들 중에는 아직 추워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것을 보고 수송반 청년에게 신문지를 대량으로 준비하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통역하는 고등부원에게 말했다. 추운 사람은 신문지를 5단에 넣으면 따뜻해져요. 담요를 마련할 동안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고등부원과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은 대부분 같은 세대였다. 빵을 나누어 주는 동안에 바로 서로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일단락되자 이쪽 저쪽에서 영어로 담소를 나누는 연대가 넓혀졌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학교 생활이나 자기 고장의 모습 등을 서로 물으며 대화가 활기를 띠었다. 일본 음식 중에 무엇을 좋아해요? 라고 물으니 아프리카 고등학생이 즉시 대답했다. 여기서 먹은 라이스볼, 주먹밥을 좋아해요. 맛있어요. 손가락 시름을 알려주거나 신문지로 종이접기를 보여주는 고등본도 있었다. 미국에서 온 소녀는 볼을 붉히며 말했다. 어젯밤에 비 때문에 텐트가 물에 잠겨서 불안한 마음에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는 안심이에요. 모두 친구가 되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에 올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마침내 세계 잼버리 임원들이 지휘본부에 빠짐없이 모였다. 신이치는 환영 인사를 했다. 긍지 드높은 보이스카우트 여러분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해 세계 잼버리를 대성공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염원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불편한 것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스니치의 환영에 답하여 보이스카우트 일본 연맹 임원이 감개무량한 얼굴로 외치듯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깁시다. 세계 잼버리의 성공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야사카. 그 선창에 이어서 각국의 멤버도 외쳤다. 이야사카. 이야사카는 함께 더 번영하자는 뜻이다. 밖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즐거운 이야기꽃이 피어 온화한 우정의 노래에 감사였다. 오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어도 버스는 잇따라 도착했다. 그때마다 신일치는 대강당 입구에 서서 보이스카우트 멤버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인간의 진실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느 나라 인솔자가 신이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왔다. 우리 대원 중에는 사막의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풍을 경험한 소년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슴이 꽉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깊은 정성에 쌓여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생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치가 대답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소년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거기에는 국경도, 종교의 차이도, 민족의 차이도 없습니다. 인솔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날 약 6천 명의 보이스카우트 수용을 마치고 신이치가 다이세키사 세센보로 돌아간 때는 밤 11시 반이 지나서였다. 저녁 무렵부터 약 6시간, 때로는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신이치는 진두지휘를 계속했다. 이튿날 아침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은 잠에서 깨어나자 대강당 복도를 달리는 등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다. 모두 숙면하여 체력을 회복한 듯했다. 보이스카우트 멤버들에게 아주 넓은 방에서 나라 구별 없이 하룻밤을 함께 보낸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듯했다. 서로를 가깝게 느끼며 실로 잼버리의 테마인 상호 이해를 깊게 다지는 하룻밤이 되었다. 멤버는 이날 다이세키사에서 고텐바의 자위대 주둔지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오전 10시가 지나서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아직 비가 계속해서 내렸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한 소년들의 표정은 밝았다. 전날 밤 비를 맞은 야마모토 신이치는 감기에 걸린 듯 열이 나고 몸이 무거웠다. 기침도 나왔다. 그러나 신이치는 힘차게 배웅하러 나섰다. 모두 21세기를 짊어질 소년들이다. 세계의 보배다. 그 미래에 격려의 빛을 보내고 싶었다. 그날은 사흘 동안 학예 강습회를 마친 고등부원도 하산하는 날이었다. 각자 버스에 타기 위해 고등부원과 보이스카우트는 나란히 길을 걸었다. 보이스카우트 멤버에게 우산을 씌워주거나 짐을 들어주는 고등부원도 있었다. 버스 승강장 앞에는 이쪽 저쪽에서 See you again 또 만나요 이라고 말하며 서로 굳은 악수를 나누고 방긋 웃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젊은 혼이 공명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드라마가 있었다.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우정의 명화를 떠올리게 했다. 신이치는 전날 밤 보이스카우트 대원을 받아들이는 분주함 속에서도 모을 수 있는 만큼 꽃다발을 모으도록 청년부 간부에게 부탁했다. 타인을 생각하는 강한 일념은 세심한 배려가 되어 나타나는 법이다. 버스 승강장에서 신이치는 그 꽃다발을 한 대도 빠짐없이 버스 창문을 통해 멤버들에게 건네주었다. 건강하세요. 일본에 또 오세요. 아리가또. 볼을 붉히며 소년이 대답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버스에 탄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에 폭풍우를 만나 힘들었겠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생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펼쳐질 인생에는 괴로운 일,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을 때는 최고의 추억을 새길 수 있습니다. 최고로 빛나는 체험을 만들게 되어 인생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장래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면이 맞서는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고등부원에게 말할 때와 똑같았다. 그에게 상대방이 학회원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이치는 눈앞에 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소년들을 오로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격려하려 했다. 영어가 가능한 청년부 간부가 신이치의 말을 통역했다. 모두 눈동자를 빛내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는 버스 승강장에서 멤버를 배웅하고는 대강당 지휘본부로 향했다. 이곳에서 전체 출발 상황을 확인한 후 대강당 주변에 있는 보이스카우트와 대화를 나누었다. 중미, 온두라스에서 온 멤버가 있는 걸 알고는 대화의 한때를 보내며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또 영국 대원을 보고 신이치가 말했다. 어제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을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영국 대원들은 자신들의 텐트도 물에 잠겼는데 다른 나라 멤버를 먼저 피난시키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분투했다. 그 모습이 모든 대원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한다. 겁쟁이의 한숨은 희망을 빼앗는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만인을 용자로 바꾼다. 신이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에게는 보이스카우트 발상지의 대원이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긍지는 용기의 어머니입니다. 인간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영국 대원이라며 가슴을 펴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영국 대원 만세!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날도 진들지휘를 하면서 오후 3시 전에 다시 버스 승강장에 왔다. 마지막 버스를 타는 보이스카우트를 배웅하기 위해서다. 음악대, 고적대가 연주하는 석별의 정, 선율이 울리고 배웅하는 멤버의 노랫소리가 메아리 쳤다. 사요나라, 아리가또. 보이스카우트들은 버스 창문을 활짝 열고 저마다 감사의 말을 외치며 손을 크게 흔들었다. 여기서 보낸 하룻밤은 국경과 민족, 종교를 초월하여 상호 이해를 깊게 다진 또 하나의 잼버리가 된 셈이다. 보이스카우트 일본 연맹 담당자 한 사람이 신이치에게 달려와서 감개무량한 듯 말했다. 우리는 외국인과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전에 더욱더 국내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창가 학회에 대해서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폭풍을 하는 어려운 사태를 만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과 인간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우정에 쌓여 보낸 하룻밤에 야마모토 회장의 호의를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정의 불꽃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말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정은 인간성의 증명입니다. 우정을 넓히고 인간과 인간을 서로 맺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 연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연맹 담당자는 크게 수긍했다. 두 사람은 굳고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이 구조 활동으로 하키어는 만인에게 자비의 빛을 보내는 사회 공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하게 느꼈다. 후일 보이스카우트 일본 연맹 이사장은 학계 본부를 방문하여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감사장과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신이치는 훗날 세계를 여행하는 중에 그때는 신세를 졌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청년들과 생각지도 않은 기쁜 재회를 거듭하게 된다. 사회를 떠나서 불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 지역, 우리 직장에 그대의 손으로 인간주의의 꽃을 단호히 피우는 것이다.